안녕하세요. 이번 프리-URP에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의 현장 진단을 위한 핵산 증폭 기반 분자 진단 개발 연구를 하게 된 이도영, 장지선, 이동욱, 그리고 대전과학고등학교 1학년 정현우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메르스 및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의 확산 방지에는 감염 초기 단계에서의 빠른 진단과 대응이 필수적인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 방법으로는 PCR을 기반으로 한 RT-PC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PCR 기술에는 일정 온도 사이클을 돌려야 하고 분석 장치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PCR과 RT-PCR을 수행함으로써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온 핵상 증폭 기술의 필요성과 원리 및 과정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PCR입니다. PCR이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말하는데, 이는 염기 서열의 특정 부분을 반복적으로 합성하여 원하는 DNA 분자를 복제하고 증폭시키는 분자 생물학적 기술입니다. 이러한 PCR은 고온에서도 활성을 잃지 않는 TAQ 택 폴리머레이스를 사용하고요. PCR 진행 시 재료는 다음 표와 같고, 실험 전 마이크로튜브에 재료를 넣을 때에는 위와 같이 양이 많은 순서대로 넣고, 타겟 DNA를 넣은 이후 택 폴리머레이스를 넣기 전에 볼텍스를 진행합니다. 이는 이제 DNA의 경우에는 수소결합에 의해 변성되지 않지만 택 폴리머레이스의 경우 변성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PCR의 과정으로는 다음과 같이 디내추레이션, 어닐링, 익스텐션 세 가지로 나뉩니다. 디내추레이션의 경우 열을 가하여 수소결합을 약화시킴으로써 DNA의 이중 가닥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어닐링의 경우 분리된 DNA 가닥에 프라이머를 결합하는 과정으로 반응의 정확도를 결정짓는 과정이므로 적절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익스텐션 과정의 경우 DNA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 그래프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추가적으로 DNA의 3차원 구조를 분해하는 과정인 이니셜 디내추레이션 과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은 필수적이진 않지만 PCR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기용동이란 전기장 하에서의 이동속 단백질의 분석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전하를 가지는 고분자 물질은 자신이 가지는 전하와 반대 성질을 띠는 전극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물질에 따라 전극으로 향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용동 후에 속도 차이를 분석하여 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가로스겔은 전기용동에서 분자들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매질입니다. 전기용동을 위해서는 혼합물을 만들어 직접 겔을 제작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방법을 설명드리면 버퍼를 넣고 아가로스를 넣어서 용이 될 때까지 가열을 한 다음에 냉각을 합니다. 이렇게 냉각된 용액을 에 부어 굳히면 아가로스 겔을 제작할 수 있고, 이후에 PCR을 한 물질을 방금 만든 아가로스 겔을 넣은 곳에 전기용동한 후에 자외선을 이용하여 증폭된 산물의 종류와 크기를 분석합니다. 이때 전기용동에는 아가로스 겔 외에도 염색약인 ETBR,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TAE, TBE 버퍼 등을 사용합니다. 고분자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크게 5개가 있으며,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천천히 이동하고 겔의 농도가 높을수록 천천히 이동하며, 구조는 이중나선, 선형, 원형의 순서로 이동을 하고,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버퍼의 농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이동합니다. 다음은 전기용동 결과 사진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PCR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진에서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분자의 크기, BP라고 불리는 베이스 포인트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느리게 움직여서 BP의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한 물질은 100bp DNA 레더입니다.
결과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여러 개의 띠들은 오른쪽 사진과 동일한 레더의 전기영동 결과입니다. 오른쪽 4개의 결과는 임의의 물질이며 이를 1, 2, 3, 4로 두습니다. 결과를 DNA 마커와 비교하면 1, 2번 밴드는 500에서 600bp 사이에 위치하며 3, 4번 밴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1, 2번 밴드는 파시브 밴드이며 3, 4번 밴드는 네거티브 밴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영동을 통해 PCR을 통한 DNA의 크기와 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생체 고분자들의 성질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겔과 장치를 이용해 쉽고 효율적인 물질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겔을 이용한 전기영동법에서 이온이 지나가는 폭이 넓어 같은 전압에서 저항이 작아 많은 열이 발생하고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 단백질과 같은 중성 분자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얼타임 PCR에 대해서 발표할 인천고등학교 이도영입니다. 우선 리얼타임 PCR은 PCR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CR은 PCR 산물을 검출할 때 전기영동 과정이 필요하지만 리얼타임 PCR은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랑 RNA의 정확한 정량이 가능하고 전기영동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RT-PCR에 사용되는 재료들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PCR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서는 그 관산물로 RNA, H3N2 바이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RNA를 투입하기 전에 볼텍싱을 해줘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얼타임 PCR의 3가지 검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터플레이팅은 사이버그린1이라는 시약이 사용되는데 이 사이버그린1은 dsDNA랑 결합을 해서 형광을 발현하는 물질입니다. 프라이머가 어닐링을 한 뒤에 dsDNA에 결합하면 형광이 검출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dsDNA를 모두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dsDNA를 모두 검출하다 보니 네거티브에서도 반응이 일어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택맨 프로브인데요. 택맨 프로브는 형광 시그널을 나타내는 리포터 다이랑 이 형광 시그널을 억제하는 펀처 다이가 결합된 하나의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우선 DNA에 프라이머랑 프로브가 모두 결합을 하게 되고 그 전사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프로브의 가소분의 작용이 일어나서 리포터 다이랑 펀처 다이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형광을 발현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링 프로브도 비슷한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사이클링 프로브에서는 RNA랑 DNA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카이메릭 프라이머 그리고 RNase H라는 가스분해 요소를 사용합니다. 카이메릭 프라이머도 앞에서 소개드린 택맨 프로브랑 비슷하게 리포터 다이랑 펀처 다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RNase H 효소가 가스분해하는 작용을 통해서 리포터 다이랑 펀처 다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형광을 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험한 내용인데요.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P1, P2, P3 해서 3가지 농도의 산물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리액션 타임에 따라서 플로렌스 인텐시티 그 형광 강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농도가 높을수록 형광 강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적당하게 변형을 하면은 오른쪽 아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농도랑 리액션 타임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농도랑 리액션 타임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미지의 농도를 가진 시약도 리액션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등온액상 증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온액상 증폭은 일정한 반응 온도 조건에서 특정 핵산 배열을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기존 PCR은 변성, 결합, 신장의 3단계를 겹치면서 온도 변화가 필요하지만 등온액상 증폭의 경우 일정한 온도에서 결합 및 신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온액상 증폭에서는 증폭 대상에 따라 핵산을 직접 증폭하는 표적 증폭법, 핵산을 검출을 하기 위해서 핵산 일부분을 증폭하는
탐침 증폭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출 신호를 증폭시키는 신호 증폭법이 있습니다. 어, 등원액상 증폭의 경우에는 기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램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램프는 등원액상 증폭 중 기법의 하나로 온도 단계에서 또는 사이클을 번갈아 가며 그 증폭하는 PCR 기술이랑 달리 등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램프에서 목표 시퀀스는 복제 활동과 더불어서 2개에서 3개 세트 프라이머와 스트랜드 변이 활성도가 높은 중합 효소를 사용해서 60에서 65도의 일정한 온도에서 증폭이 됩니다. 전형적으로 대상 유전자 6개의 다른 영역을 증폭하기 위해서 4개의 다른 프라이머가 사용되는데 이는 특이성을 증가시키고 루프 프라이머의 추가성은 반응을 더욱 가속할 수 있습니다. 램프에서 생성된 DNA의 양은 PCR 기반 증폭보다 매우 많고 램프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램프는 비교적 새로운 DNA 증폭 기술로 단순성, 경고성, 저렴한 비용으로 큰 이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 또는 임상과 관리하는 지점에서 간단한 스크리닝 분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램프는 기존 PCR에서 사용되던 고가의 승원 사이클러가 필요 없는 등온성이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 및 중산층 국가에서 특히 감염성 질환 진단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PCR은 공통적으로 온도 사이클을 돌려야 해서 복잡하고 또 기존 PCR은 정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단하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RT-PCR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RT-PCR의 경우에는 역전사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등원액상 증폭 기술이 개발되면서 현장 진단을 용이하도록 온도 사이클이 필요 없고 분석 기구의 부피가 작아지고 그리고 RNase-H나 헬리케이즈 등을 사용하면 디내추레이션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라이머가 비싸거나 엔자임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기술들을 여러 가지 결합해서 새로운 등원 핵산 증폭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비대면으로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등원 핵산 기술의 전반적인 원리나 장점, 단점을 다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질문이 없는 관계로 발표한 학생들 짧게 소감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한 순서대로 자기소개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전과학고 1학년 정현우입니다. 저는 이러한 비대면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해 본 게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기대도 되었으나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조교 선생님께서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얻어가는 게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번 한 열흘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많은 지식과 좋은 그 친구들을 만들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부산과학고등학교 1학년 이동욱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기용동이나 등온액산 증폭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기술과 원리,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화학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신 조교님과 교수님께 감사하고 함께 공부를 해나간 친구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로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고등학교 2학년 이도영이고요. 제가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연구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과학고 친구들이랑 같이 진행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뭐 조교 선생님이랑 그리고 친구 후배 이렇게 같이 해서 프로젝트 잘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과학고 2학년 장지선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배우고 이 수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저희 팀원 중에 아직
PCR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잘 끝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혹시 그 주영 조교님께서도 한 말씀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잘 따라와줘서 학생들한테 고맙다는 말 먼저 전해주고 싶고, 예상보다 잘 따라와서 비대면 진행이 아니라 대면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학생들의 다음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각자 원하는 바 모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